오늘은 우리나라 영화의 자랑, 아니 이제는 전 세계 영화계의 거장이 된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충으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쓰셨죠. 오스카 작품상이라니 생각해도 정말 대단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여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마다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줬어요. 그때 통역을 맡았던 샤론 최님이 전 세계 소개에 더 유명해진 말이죠. 바로 이 말이에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과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니. 언뜻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세계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 나만이 느끼는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독특한 시선 같은 것일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세계 말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그의 아주 개인적인 시선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생충에서 보여지는 계층 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 비판을 넘어 그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고 관찰했던 불편함, 안타까움, 때로는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죠. 살인의 추억에서 그려지는 답답하고 무능력한 수사 과정은 과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그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담아낸 결과이고요. 괴물에서 한 가족이 괴물에 맞서 싸우는 모습, 역시 국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유머와 비극성을 섞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재들이나 시선은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거나 아예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가슴속에서 나온 가장 개인적인 생각들이 영화의 씨앗이 된 거죠. 그런데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비웃지는 않을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예술가나 창작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평가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은 그 용기를 냈어요. 그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이미 성공한 공식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만의 스타일, 그만의 이야기 방식, 그만의 촉을 믿고 밀어붙였죠. 봉테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하는 그의 성격도 결국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개인적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끈기와 용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의 영화들이 처음부터 모두 쉽게 이해받거나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영화는 너무 기괴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고 어떤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통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 그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가장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기생충의 계층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문제였고 그것을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봉준호적인 시선으로 풀어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열광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단 예술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가장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시선, 나만의 강점, 나만의 약점, 나만의 상처, 나만의 기쁨 같은 것들이요. 때로는 이런 가장 개인적인 것들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렵거나 약점을 드러내기 싫거나 나의 진심을 아무도 이해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당신의 힘은, 당신의 진정한 창의성은 바로 그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고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시선,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아는 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당신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당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이디어, 당신의 개성이 담긴 표현, 당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오는 창의성일 거예요. 물론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빛을 발했던 것처럼 당신의 가장 개인적인 것도 언젠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독특한 경험, 당신만의 생각, 당신의 진심을 용기 있게 표현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창의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빛나게 할 거예요. 당신 안에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응원할게요.